자, 이승훈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단답 짤막짤막하게 좀 답변 들어야 되겠어요. 네. 29개 의원실의 출입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는데요.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모자이크를 한번 맞춰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갖고선 다 뭐 입증하고 이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완벽하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뭐 돈 봉투만 없으면 정상적인 지원 활동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관련해서 아마 진술이 꼬일 것 같아서 그 진술 꼬이는 걸 한번 체크하려고 네. 압수수색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관수위가 전당대회 마지막 주말 4월 24일 강내구한테 전화해서 야 마지막으로 의원들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녹취가 있잖아요. 네. 진술이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 벌써 몇 번 줬는데 네. 이제 진짜 선거 막바지니까 마지막으로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요. 지금 대의원이 45%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선거에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의원이 굉장히 팽팽한 상태였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결과 보니까 굉장히 팽팽한 형태로 간신히 이게 이긴 형태가 되더라고요. 네. 보면 이제 대의원들 한 번 해갖고서는 뭐 그 숫자가 적지가 않은데 네. 컨트롤하려면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아마 독려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말로 독려한다고 듣는 족속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공천으로 협박을 하든지 말해도 돈이 들죠. 예. 네. 아니면 뭐라도 줘야 되는데. 네. 예, 이건 한 번으로 딱 한 번 했을 것 같지가 않다. 이 정치판의 상식으로 비춰볼 때. 맨입에 이렇게 생각이 맨입에. 네. 자, 그렇고 이게 이제 송영길이가 지가 또 부득부득 내일 나가겠다 그러는데 이자는 왜 이럽니까? 모르겠습니다. 12일 날 지금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보고 그러면 얘기 하셔도 될 것 같고 한 13일 정도에 가겠다. 예. 좀 약간 납득이 되거든요. 예. 7일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아직까지 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이승훈 변호사도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현충일 끝나고 나서 그냥 한번 가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돈을 만들어준 사람이 네. 이 송영길이의 보좌관한테 메시지를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그 보좌관은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한테 준다는 것은 네가 모시는 의원한테 보고해라 이런 뜻이지 않나요? 보좌관이 보고 안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당장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보고 체계상으로 그 정도 통제가 안 되면 대표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고성범 본부장은 저한테 가끔 보고를 빼먹습니다. 그거는 형제분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내가 힘들까봐 지가 알아서 막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있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고성범 본부장도 한 20년 보좌관 했는데 네. 국회의원한테 보좌관이 보고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잘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좌관한테 메시지를 줬다는 거는 송영길이한테 보고하라는 뜻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영길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네. 다 지휘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받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충분한 정황적 증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송영길이가 빨리 감옥 가고 싶은 모양이죠. 근데 그것도 감옥 사정이 돼야지 가는 겁니다. 네. 아직 빈방이 없습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가는 거죠. 뭐 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측에서 예. 이재명의 머릿속에 네. 고 김문기 씨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는지를 검찰한테 증명해라. 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전 이거 내용 보고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너 김문기 씨 알아? 몰라. 김문기 씨 너 안 되는데? 나 몰라. 성남에서 같이 일했잖아. 몰라. 기억 안 나. 보고도 여러 번 했다는데? 몰라. 모른다니까. 요트도 탔다던데? 몰라. 골프도 쳤다던데? 몰라. 손잡은 사진도 있는데? 몰라.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오늘 뭐 나온 얘기 보니까 뭐요? 뭐 질문하고 답변하는 현실적인 장면을 생각하면 사후적으로 완벽한 의미를 담아서 분석해서 답변하기 뭔 소린지 제가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 전혀 모르겠고요. 뭐 어떻게 따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돌아가셨던 날 그 다음 날 SBS에서 이제 긴 시간 인터뷰했던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이게 잠깐 갑자기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물어본 내용인가. 다시 한번 SBS에서 그 인터뷰했던 그 방송 대담했던 걸 봤습니다. 1대1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뭐 물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김문기 이제 처장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제 돌아가셨고
받고 했는데 김문기 처장이 이제 시장 재직 때 질문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하위직을 뭐 이분 알게 된 거는 나중에 경기도 가서 뭐 공소직이 된다, 기소된다, 재판 과정 가서 알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쭉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일단 이 내용 관련해서 몰랐다는 말하고 알았다는 말은 사실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모른다라는 건 아는 것을 다 배제한 상태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죠. 전혀 네.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내가 안다, 개인적으로 안다, 이게 안다의 의미가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자체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맥락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제 네. 이재명 측에서 네. 이재명의 머릿속에 김문기 씨 인식이 존재했는지를 증명해라고 해서 네. 저는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네. 머리를 절개해서 봐야죠. 네. 머릿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뭔가 있겠죠. 글쎄요. 예, 제 생각에 뭐 안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아니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합니까? 머릿속에 김문기 씨 인식이 존재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데 이런 주장 자체는 이제 근본적으로 궤변이고요. 네. 예. 주관적 인식의 영역으로 말했을 때 이제 모른다 안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안다 어느 정도 아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조금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 정도만 했었어도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안 왔죠. 그런데 딱 잘라서 모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서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 얼굴하고 이름을 매칭하는 거를 잘 못해요. 네. 이거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진짜. 네네네. 제가 5년간 일한 우리 PD 이름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를 때도 있어서 진짜 민망하거든요. 치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 치료가 필요해요. 그런데 네. 경기고등학교 나 72회야.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이름 들어도 모르겠는데 근데 72회래. 동기래. 네네네. 그러면 내가 알긴 알잖아요. 알죠. 고등학교 동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르잖아요.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모른다는 얘기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때 내가 안다 그런다니까. 너 진짜 친구예요, 그러지 동기요. 너 걔 진짜 기억 안 나?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 아는 게 주관적 인식의 영역에 그 애가 너 머릿속에 들어가 있니 아니니 뭐 분석해서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아이고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걸 정말 지저분하게 몰고 갑니까? 변호사들 이래서 돈 벌어 먹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버는데. 근데 이분은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정치 개혁하시겠다고 나오신 분 아닙니까? 예. 당 대표 그래서 하고 계시고. 예. 그러신데 주관적 인식의 영역에서 모른다 안다를 갖고 이렇게까지 개변을 하시면 네. 나중에 어떤 정책을 만드실지 겁납니다, 사실. 에이 참. 네. 자 그리고요 지금 대장동 관련 있잖아요. 네네. 대장동의 박영수. 네. 박영수 관련으로 김만배로부터 검찰이 진술을 받아냈는데 네. 200억 달라 그러더라. 네. 예, 대가로. 네네. 예,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데. 네네. 그거는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뇌물 요구 아닙니까? 네. 뇌물죄죠. 네. 구체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뇌물 수수와 관련돼서 뇌물 요구가 지금 나왔다. 예.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건데요. 네. 이 진술이면 사실 뇌물죄를 수사를 해야 되죠. 특가 뇌물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진작부터 이게 이재명이보다는 박영수가 네. 더 이게 지금은 이재명이가 더 거물이지만 네. 제1야당 대표고 대선 후보까지 했으니 그 당시만 해도 박영수가 훨씬 거물이었거든요. 그렇죠. 특검이었잖아요. 네, 특검이고 뭐 성남시장 따윈데. 네네. 예. 그래서 실제 대장동의 이 머리는 박영수였을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워낙 얼마 안 되니까 또 박영수가 다 이거를 뭐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네. 합리적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박영수와 이재명. 뭐 박영수 특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찰 라인, 수사 라인 뭐 네.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법조계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이거 네. 제공도 할 수 있는 거. 예. 인허가 관련된 문제에 관련돼서 단순히 인허가만 해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결국 뭐 배임의 문제라든지 공무상의 뭐 뇌물수수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직무상 비밀 공개한 거,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이익 취득한 거 이런 문제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인 다 총 세트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아마 컨소시엄이 구성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검찰 수사가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네,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네. 검찰 저 대장동 일당들이 네. 여기저기 다 막아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도 이 전체 그림을 비로소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 그림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떤 분은 이미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뭐 제가 직접 검찰에 근무해 본 거는 아니지만 네. 검찰청에서 이제 그 연수원 때 수습을 해보면서 있어보면 사실 내부의 정보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된다. 그렇죠.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성남시에서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이 성남시청에서 수사가 되고 뭐 아니면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 관련해서 조사가 되고 하면 그 안에서 사실 전산망으로 다 공개가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알 분은 다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장동 일단 공소장 변경이 있었죠. 네네. 베이맥스가 651억 원에서 네. 4,895억 원으로.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공동정범이다. 라고 이제 묶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금액 자체에 대해서 베이맥스가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얼마큼 누가 가져가고 누가 가져갔고, 근데 그건 개별적인 베이밍이다라고 보고 이제 해당되는 사안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전체 공모에서 조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 목표를 추구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금액이 다를 수가 없죠. 네가 얼마 배당 받았고 그건 네 개인 사정이고 그렇죠. 내부 사정이고 전체적으로 전체 그 조직 전체가 가져갔던 금액이 얼마니까 같이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성을 변호사는 저 멋진 말로 컨소시엄이라고 했는데 범죄단체 조직이죠. 그렇죠. 범단이죠. 범단. 네, 범단이에요. 네. 네. 범단이 되는 순간 형량이 확 높아지죠. 범단 적용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특경 배임이니까 더 높을 겁니다. 아, 특경이 더 높습니다. 이거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단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모양만 좀 더 구겨지는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범죄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대장동 사건의 성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 박영수 부분도 그렇고 이게 컨소시엄 또는 범단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면, 그것도 훨씬 더 지금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입니다. 그 이례경이요. 이자의 망언,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권칠승, 이자의 망언,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발언이죠. 자폭 조작 사건이다 발언하고 이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 관련해서 지금 자폭인지 뭔지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이미 여러 가지 공식입장에 정리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뭐 신앙적 믿음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선 이렇게 뭐 말을 함부로 떠들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뭐 여러 그 국가적인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개인적 믿음을 갖고서 함부로 떠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 그건 민주당도 바라는 바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돼.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9시간인가요? 만에 아마 해촉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럼 이 경우에는 저 명예훼손 당한 분들, 그러니까 최원일 함장이나 또 천안함의 그 용사들 또는 그 유가족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소송을 해야만이 사건이 성립됩니까? 네,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이제 고소를 하셔야지 되는 문제가 되고 처벌을 구하셔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 제가 이제 보면 이 자폭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서로 대치되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전쟁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전투 상황에서 사망을 하고 공격을 받아서 이제 피침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됐을 때 내부에서 이렇게 조작됐다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은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안법상의 문제나 또는 형법상의 국헌문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도대체 의도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싶은 게 목적인 것인지 그 자체를 제가 아직까지는 뭐 정교하게 판단을 못하겠어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일과 언행을 해왔는지를 보는 거가 저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적인 이익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익들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 않나요? 제가 요새 보니까 저는 어떤 개인적 신념을 갖고서 사회적 예. 신념을 갖고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좌파 쪽이나 또는 좌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젊었을 때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그렇긴 하죠. 개인적인 신념보다는 이득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예,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오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칠승이라는 자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이건 이분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시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부하를 누가 죽였습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합니까? 참 표현도 참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정치하시는 분 맞죠? 재선 의원인가 그렇고요. 예. 문재인이가 무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시켰었대요. 예. 아니 이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네. 뭐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라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부하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무슨 말을 이렇게 망언을 합니까? 네. 아니,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까? 아니 전쟁하다가 그러면 약간 패배하거나 패전을 해갖고서는 장병들이 사망하면 부하 다 죽여서 어이없는 사건 터진 겁니까? 6.25 때 죽어서 중공군한테 밀려서 사망하신 분들, 뭐 여러 사건에서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들, 뭐 어이없이 죽은 건가요? 부하 다 죽이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되는 국가인지는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사실. 예. 그 이제 이자가 한 망언 중에 뭐 부하 다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 함장이면 배와 함께 죽어야지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군인은요, 네. 정부의 그 이슈입니다. 예. 가버먼트 이슈예요. 네네. 예, 정부 물품이에요. 네. 함부로 못 죽어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를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정말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전투기도 수백억이고 조종사도 수백억이에요. 네네. 근데 뭐 하여튼 고장이 났어요. 예.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는 예. 전투기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씁니다. 또 네네. 민간에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잡죠. 그런데 이 관제탑에서는 또 사령관은 빨리 탈출하라 그래요. 네. 빨리 탈출하라 그러니까 이 조종사 하나가 정부의 진짜 고급 재산이니까 네네. 탈출시켜야 되거든요. 네. 저는 함선과 함장의 관계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우리 60만 군인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거기 함부로 너 나가 죽으라고 할 만한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가 보면서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국이나 네. 미국의 해군은 네. 전함이 피침돼서 네. 그러면 승조원들을 탈출하게끔 하고 네. 그 승조원들을 구해서 새로운 배를 건조해 갖고 네. 그 배를 다시 취역해 갖고 네. 다시 그런 명예를 회복하게끔 하는 형태의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럼요. 알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권칠승 의원은 아마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죠. 예. 예, 가미가제 뭐 아니면 이제 할복. 전함 뭐 예. 할 때 다 같이 들어가서 함대랑 배와 같이 함께 수장. 그거는 이제 일본식이죠. 일본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일식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일본 방식이에요. 예. 정신 승리하는 거. 배는 침몰하고 있으니까 다 죽어라. 나중에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전투기 조종사 없고요. 배가 있어도 배를 해갖고 싸울 수 있는 해군이 없는 거죠. 경험 숙련된. 그래서 최대한 군인을 덜 죽게끔 하고 기회를 살려서 다시 권토중례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게 선진적인 군 운영 방식 아닐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최원일 함장은 그 천안함이 폭침됐을 때 함장실에서 근무하다가 폭침되니까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함장실에 갇혔어요. 승조원들이 가서 함장이 있어야 지휘가 되니까 네. 함장 그 함장실을 열고 네. 이제 구출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이 전우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지금 이제 물에 갇혀 있는 상태고 58명의 그 승조원들은 어쨌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 이제 함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많은 전우들을 구하고 예. 그리고 이제 옆에 함선으로 다 옮겨 태워서 다 탈출시키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배를 떠났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도 부하를 잃은 그 죄책감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함선을 잃은 죄책감도 크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밤에 기습당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예, 예. 그래서 이 최원일 함장이 한동안 일체 어떤 그 변명도 하지 않고 예. 묵묵히 그걸 견뎌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천안함 관련된 괴담들을 정복주사파들이 막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우리 그 전사한 장병들과 살아남은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인격살인하는 이런 얘기들이라고 하는 판단하에 나서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오늘 이재명이를 찾아서 답변을 요구한 행동이 저는 정말 그 자제하면서 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 같으면요 그런 처지에서는요 제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갈 거예요. 군인은 이제 규율의 예. 인격체 아닙니까? 저는 아직 그런 정도 인격체가 못 돼가지고. 아닌데 예. 그걸 어떻게 그냥 말로만 하지? 예? 그러니까 군인이신 거죠. 예. 네, 훌륭한 군인이신 겁니다. 네, 그만큼 정신적으로 그런 인격적 규율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최원일 함장이 이재명이한테 그 답변을 요구하면서 권칠 승인은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예. 네. 형사 고소 처벌 받아야죠. 예. 네. 이게 충분히 처벌받을 사안이다.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전쟁 상황처럼 피침 당해서 북한의 공격으로 이렇게 사망한 이 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조사 결과 다 나온 상태에서 네. 이 내용을 다 알면서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냐? 부하 다 죽이고 어이없다. 이런 발언을 합니까? 이런 말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게 만들어야. 네, 못하게 만들게끔 처벌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로 가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가 지금 감사원이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네. 뭐 공식 입장은 아닌데 네. 감사원 관계자의 말로 나온 게 그러면 이번만 한번 받을까 하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냥 고발하죠 뭐 그냥 복잡하게 뭘 감사합니까? 네. 이소부 여사 왜 웃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니 그렇게 좀 그렇잖아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이제 과천 사는데요. 예.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근처 올라가서 테니스 치고 내려왔는데 선관위가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헌법기관으로서 이제 말한 것처럼 자율성을 보장돼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보장받아야 될 그런 기관 맞습니다. 예. 맞는데 내부 보니까 아빠 찬스 막 하고 지인 찬스 쓰고 해서 지금 업무방해 문제 계속 생기고 네.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뭐 직접적인 문제에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해당 금지 위반 사항 여러 가지 다 저촉됐고 네. 공직자 윤리에 적합한 행동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과거 사건들 돌이켜서 보면은 뭐 전에 권성동 의원 무죄 받았던 사건처럼 인적 청탁 관련해 갖고서는 부정채용 청탁해도 공공기업 청탁했던 것 갖고도 재판 한참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 사건 이제 고발되고 나서 압수수색 공정이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 한번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절차 아마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냥 단순하게 감사원 감사 받고 뭐 수습되고 잘 규제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이미 다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그래 사법 처리 검찰의 수사가 이제 수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 처리가 돼서 안에서 이거 말고도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언론에 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되고 있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헌법기관이라고 수사도 안 받겠다고 버틸 것 같은데? 헌법기관은 좀 약간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제 헌법학자들의 해석론과 헌법재판소의 해석론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이 너무 또 막 감사받고 여기 받고 하면 감사조사기관의 피조사기관이 돼서 자기 업무의 자율성을
훼손당하게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5만 개 되거든요. 네, 네. 그럼 5만 개 관련된 기관 관련해서 감사원에 나가서 감사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 내부에 한번 감사받았던 내용들이 다 내용으로 남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법령상의 어떤 규정이 없어도 실질적인 규제로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스스로 자율 규제가 안 되네요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면 그 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타율 규제로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 김명수가 이제 곧 그만두는데 네. 대법관 2명이 먼저 그만두니까 네. 그 2명에 대한 재청권을 김명수가 행사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네. 보니까 이게 개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거 김명수가 2명 추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임명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런데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한 적은 지금껏 없다고 그래요 또. 네. 근데 없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뜻도 되잖아요. 네. 지 마음대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꼼짝없이 도장만 찍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임명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김명수가 지 똘마니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실히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네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헌법에서는 이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이제 대통령이 제청하고 네. 대통령이 그 대법관을 이제 임명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네. 보면 이제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죠. 제청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해서 저 대신에 그냥 저희 회사에 건의하는 있는 저희 회사에 있는 저 똑똑한 변호사 있는데 대신 이제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요청. 아니 저희는 이승우 변호사가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거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헌법은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른 변호사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네. 예, 그거는 대통령의 아니 그럴지 선택권이죠. 안 그럴지 몰라요. 막상 해보면.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권은 예.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 대통령한테 있다. 있죠. 왜냐면 그 임명권자인데 제청에 구속된다. 라고 해놨겠죠. 만약에 그게 진짜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 아니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로 했겠죠. 그렇지. 그건 예.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겠습니까?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네.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대법원장에 있는데 그 추천했던 거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받아서 내가 다 확인해보고 공개적으로 다 했는 거 좋아. 네. 근데 아니야. 나 못 받겠어. 임명 못해. 그럼 다시 추천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러려? 근데 이제 추천위원회의 그 추천 기간이 좀 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번에 거부하면 네. 김명수는 그러다가 다시 추천하다가 임기가 다 돼서 이제 집에 갈지 큰 집에 갈지 모르겠는데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면 후임 대법원장이 이제 그 추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네요. 그거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거는 헌법은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명수가 추천하는 자, 예. 그 김명수 딱 똘마니처럼 생긴 자들을 추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예.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네요. 제청했는데, 그러니까 거부권을 막 노골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냥 임명 동의안을 낼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이른바 거부권도 아니네요. 거부권도 아니죠. 아니 예. 만약에 제가 임명권이 있는데 네.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검토해봤는데 받을 수가 없네. 추천을 했지만 임명은 못해. 그럼 제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제청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거부권이지 예. 우리가 얘기하는 법률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하는 예. 제2요구권하고는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성격이죠. 예,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걸 자꾸 언론에서 거부권 하니까 마치 저 윤석열 대통령은 맨날 거부권만 쓰는 사람처럼 지금 좌파들이 몰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죠. 그런 프레임으로 이거는 들어가면 좀 확실하게 좀 예.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지금 헌법상으로는 거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예, 제의 요구. 제2요구. 예,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법적 표현이 있는데 그 미국식 표현을 갖고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그 예. 비토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상임이사국들이 유엔에서 쓰는 그 비토가 거부권인데 우리나라는 비토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발음이 좀 어렵더라도 앞으로 저희 고성호 TV부터 제의 요구. 예. 그러니까 국회한테 다시 이 의논해 보라고 네. 요구하는 겁니다. 제의 요구라고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개방된 청와대를 갔다 왔는데요. 왕궁이더라고요. 가끔 처음으로 그래요? 청와대 예. 잘 개방하신 것 같고 그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전? 아니요, 다 들어가 보지 못했고 들어가 보는 순간 와 여기에서 관저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관저가 그 언덕이더라고요. 네, 좀 시간 걸려요. 네, 그래서 엄청 걸려서 일을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그래서 했고.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 집무실에서 네. 수석 비서관을 부르잖아요. 네. 수석 비서관은 그 밑에 그 업무실에 비서동에 있거든요. 차 타고 갑니다. 그 전기차 같은 거 타고 올라가네. 네, 차 타고 올라갑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가서 보니까 그리고 나무랑 숲이 굉장히 우거져서 네. 밖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서울 시내인데도. 네.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 신모문이 바로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궁전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민주주의 지도자를 뽑았는데 왜 왕궁에 넣었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본관이랑 사저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고 밖에만 좀 걸어 다니다 왔는데 네. 가족들이랑 같이 갔고요. 네. 가서 보고서는 이거 좀 민주국가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 여기 안 들어가겠다 라고 결정한 것이 그건 민주주의자의 어떤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대통령실 이전은 진짜 잘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시쯤 가셨어요? 10시 반이었는데요. 주차가 안 돼갖고요. 저기 그랑서울이라고 이제 저기 GS의 주차장 크게 광화문 집회 가족 데리고 오신 게 아니구나. 네네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고 네네네 그건 아니었고 네. 근데 질서 정연하게 집회하고 계신 건 제가 잘 봤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게요. 네, 아주 깨끗하게요. 아침부터 굉장히 정리 잘 돼 있었고 선도 다 잘 지켜져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